자,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택시 파업 그리고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 그 얘기 먼저 해보겠는데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두 장의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택시업계 회원들의 파업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걷으면서 파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제 여의도에서는 또 택시도 굉장히 많은 택시가 몰려서 주차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업 장면. 그리고 다른 쪽에는요. 서울역 앞인데요. 택시 승강장입니다. 저렇게 길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지만 택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파업입니다. 어제 두 개의 모습을 사진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요. 택시 파업 그리고 카풀 갈등에 대해서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등장인물이 다른 두 개의 기사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는요. 카풀 반대 외치고 박수받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얘기고요. 동아일보는요. 떠나는 이재웅 소카 이른바 공유경제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공유경제 아무 진전 없다 그러면서 정부의 자리를 사퇴했습니다. 이 두 개의 기사 차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택시업계 파업과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카풀 정책 잘못됐다. 택시기사의 박수받은 나경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옵니다. 일부에선 표심 노린 인기 영합 비판, 4차 산업혁명 흐름 외면해서야. 지금까지 통상 자유한국당 지도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런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어제는 카풀 정책 잘못이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 쪽에 두둔하는 발언을 강하게 했습니다. 내용 더 보죠. 그런데요. 민주당 TF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겐 집회 기사들이 야유 그리고 물병 세례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중앙일보 기사가 이렇고요. 이번에는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재용 정부 혁신성장본부장직 4개월 만에 자진 사퇴. 그러면서 어떤 글을 남겼냐면요. 공유경제 아무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 좌절감을 느낀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서 본인의 SNS상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이런 그림을 남겼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의자에 앉아있는 분은 마치 약간 살짝 공무원이라는 느낌이 나고요. 앞에 계신 분은 뭔가를 제안한 분이다. 그런데 뭘 받아들고는요. 기존에 하던 게 잘 돼 있어서 당신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과 함께 공유경제 아무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더 이상 정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택시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택시업계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저희 당에서는 대기업이 하는 이 카풀에 대해서 택시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 당은 그 뜻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열렸던 집회 현장 분위기 저희가 잠깐 영상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두 개의 기사를 저희가 봤습니다. 내용이 다르다기보다는 등장인물과 여러 가지 말하는 주장이 다른 거죠. 네.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나경원 의원은 전형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예. 당사자는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예. 어찌 보면 영합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현장에서 예. 다수의 뜻에, 대중의 뜻에 영합하는 지금 인기 발언을 하셨고 예. 이재용 혁신성장본부장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에 대한 한계를 절감을 하고 어찌 보면 몸으로 그걸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회가 이해 조정과 갈등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정부에 자꾸 하라고 던져놓으면요. 제가 보기엔 정부보다는 국회가 오히려 이해 조정과 중재 갈등 중재의 역할이 더 본연의 임무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여러 사안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지금 두 분께서 나와 계십니다만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닌가. 오히려 한쪽을 편들면 사실은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지금 당장은 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유경제라고 대표되는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또는 뭐 우버라든지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자율주행차 택시까지 지금 나와서 다니고 있는 판이거든요. 오죽하면 정부가 택시 기사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월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또 돈으로 재정으로 메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습니다. 질타를 맞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개인 택시 면허를 정부가 아마 기회 될 때마다 서울시나 정부가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줄여나간다 이런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니까 그걸 줄여나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정부에만 맡겨놓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기회가 될 때마다 욕을 좀 먹고 좀 매를 얻어맞더라도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두 분의 의원 나와 계셨는데 좀 뒷부분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장유식 변호사께 두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공대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변에 비슷한 여론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는데 실제로 이 카풀 서비스가 단순히 공유경제 그냥 운송수단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경제라든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가 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총화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택시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하고의 어떤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지금 택시 카풀을 통해서 예상되는 또는 우려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이 보조금을 또 다시 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보조금 등을 통해 가지고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또 보호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느 뭐 생존권 요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장유식 변호사께서 두 명의 인물을 저희가 기사에도 소개를 했어요. 어느 분 주장에 조금 더 공감을 하세요? 나경원, 이재용 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취지에 따르면 이재용 위원장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사실 뭐 그분도 개인 기업이고 또 소카라고 하는 관련 업체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 차원에서 영입해서 어떤 특정한 임무를 맡겼는데 4개월 만에 중도에 그만뒀다라는 것은 지금 이 갈등,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어떤 사회적인 진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물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강병 의원님, 정부도 이재용 소카 대표를 이제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겨달라 영입을 했어요. 근데 4개월 만에 떠난 상황인데 정부도 그간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했다. 그런 질책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태 변에 보면요. 그 이재용 혁신성장본부장이 조기에 물러난 것을 보면은 그만큼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혁신이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집회 참석과 그 발언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이 정치라는 게 이런 갈등 사안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치인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도 얘기했지만 장애 집회 처음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가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예. 그런 정말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은 저희 당과 택시의 4개 업체가 모여서 예.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그래서 이 택시의 생존권과 이 카풀의 또 진정시킬 수 있는 안들을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여기에 등장해가지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첫 장애 집회에 나가서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너무나 실망스럽고요. 특히 여객 운수법이라는 것은 예. 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됐던 법입니다. 2016년에 통과가 돼가지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될 때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택시의 생존권과 4차 산업혁명, 예. 카풀, 공유경제가 예. 뭔가 좀 갈등을 조정하면서 예.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입으로는 맨날 규제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이 예. 뽑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 막상 이런 자리에 가가서는 오히려 갈등을 키워버리고 이 정부의 노력에도 완전 찬물을 끼얹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시점, 그리고 그 산업과 비슷한 일을 하는 기존 업계의 기득권과 이익. 두 가지가 뭔가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 조화 쉽지 않고요. 정부나 정치권이 그 사이에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듯한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자, 백승준 의원님. 두 개의 기사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박수 받는 거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집회 같은 데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박수 받는 경우가 많지는 이유를 않은 알아야 것 같아요. 됩니다. 이것은 예.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퓰리즘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역대급 파퓰리즘에 의존해서 집권한 민주당의 분들이 우리 나경원 대표가 모처럼 박수 받은 일에 대해서 파퓰리즘을 한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카풀 정책에 대해서 이거 수립에 출시하기 전에 정부가 우리 택시 기사들이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거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예방행정이죠. 정책을 내놓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내놔야 되는 겁니다. 12만 택시 기사가 저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집권당의 야당의 원내대표 가서 경청하고 듣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 저 입장도 혼자 생각을 밝힌 게 아니에요. 우리 당의 원내대책회의를 통해서 조율해서 나가서 저는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모처럼 박수 받는 모습이 좋고 이것을 보고 여당은 정부는 좀 더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 임시 변통적으로 이렇게 내놓을 게 아니라 졸속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진지하게 성찰하고 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와 맞물려서 이재용 혁신 성장 본부장 사퇴한 것은 답이 있습니다. 왜 사퇴했겠어요? 잘되면 사퇴했겠어요? 이 정부 이 먹통입니다. 먹통이고 중간 간부들은 복지부동이에요. 뭐 열심히 정책해 놓으니까 다음 정부 들어서 갖고 형사처벌 받고 이런 모습을 보고 리스크가 있는 위험 부담에 대한 정책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본부장이 더 이상 일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떠나보냈는데 왜 떠났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부가 이미 이 경직화되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야당 말도 안 듣고 시민단체 말도 안 듣고 민간 전문가 말을 안 듣는 불통, 먹통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개 경고장으로 봐야 됩니다. 4개월 만에 민간 위원들이 정부에 무슨 위원회 만들어 위원장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끝까지 임기 채워서 일하려고 합니다. 임기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 4개월만 나갔다. 임명한 정부에서는 야 이거 정말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남의 말을 잘 안 듣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공개 경고장이라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자, 두 개의 신문 기사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기사를 저희가 봤는데요. 네 분의 의견이 조금씩 다 결이